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번 주부터 너무너무 추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두꺼운 옷을 벌써 입었는데 1월, 2월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들 정도네요.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소개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요. 바로 좋은 사람, 좋은 공간, 좋은 시간. 그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나는 그 순간을 만들었다라고 적어놓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 생각이죠, 고민보다는. 이 생각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사람이랑 공간이랑 시간들을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공간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새로운 생각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보다가 조금 맞아 떨어지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도 혼자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막 여기저기 국내도 분명히 좋은 데가 너무 많지만 외국에 가다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문화도 새롭고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데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드는 생각이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너무 한국에 태어날 때부터 살았고, 남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낯선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당연한 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다, 외국인들의 시선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친구랑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랑.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모습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던 이 한국이라는 공간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차 싶었던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공간들을 타자화해서 본다면 조금 더 새로운 의미들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랬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한국에 삽니다라는 책이에요. 요즘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삽니다라는 책이고 안드레스 솔라노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런 책입니다. 표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미용원 있고 여기 오리배 있고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몰래 몰래 보는 시선들도 재미있었고요. 뒤에 보면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나부로 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반대편 땅의 끝에 존재하는 것, 주름 속에 존재하는 것, 타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콜롬비아에 살 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다. 콜롬비아에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계신 그런 안드레스 솔라노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추천글에요. 이 책을 한 이방인의 좌충우돌 한국 체험기쯤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낯선 곳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내부, 타인의 내부를 통해 바라보는 나와 우리들의 외부. 이 책은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 번 웃고 여러 번 창밖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창밖의 당신, 타인 같은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 사실 이 문구가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내부.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에 담긴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찔리는 내용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의 표본이잖아요. 우리가 그 문화와 역사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그냥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타인의 내부를 통해 바라보는 나와 우리들의 외부.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좀 짧게 되어 있어서 읽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지겹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짤막짤막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웃기기도 하고.
어, 작가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났으며 로스안데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2007년 첫 장편 소설 나를 구해줘 조 루이스를 발표한 이후 크에르보 형제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쿠에르보 형제들과 한국전쟁 콜롬비아 참전 용사를 다룬 네온사인 공동묘지 콜롬비아 메데진의 공장에서 6개월간 일한 경험을 담은 르푸르타주 최저임금을 출간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계절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로 우리나라의 날씨, 사계절이 있는 특징이죠. 사계절의 날씨에 맞게 그 특성들을 잘 나타냈었어요. 근데 겨울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참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온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택시를 타서 이제 이사할 곳을 갔대요. 그래서 서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정오가 되었다. 잡아탄 택시에서는 호라비 냄새가 났다. 술과 담배에 절은 긴 밤을 보내고 무시무시한 두통에 시달리는 게 분명한 40대의 택시기사는 우리가 살 새로운 동네 이태원의 한 모퉁이에 내려주었다. 흩어진 눈 사이 야트막한 비탈길을 따라 50m쯤 걸어 올라갔다. 코너마다 쌓은 더러운 눈덩이들과 이 눈을 삽으로 퍼내는 노인들이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아랍어로 적힌 구청의 재활용 쓰레기 안내문을 보았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 나뉜 크고 오래된 집의 2층 문 앞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살게 될 집이었다. 이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놀랍다. 10블록 정도 떨어진 부동산 중개소에 열쇠를 가지러 갈 동안 대문 앞에다가 모두가 훤히 볼 수 있게 짐을 내버려 두었다니 보고타였다면 광장에 비둘기가 때로 몰려와 한 줌의 쌀알들을 먹어치우는 사이에 이미 가방은 없어졌을 거다. 부동산 중개소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 달치 월세를 냈다. 다행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깎아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울 한가운데서 방 3칸짜리 집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외국인이 하는 모습이라기보단 사실 우리가 하는 모습인 것 같잖아요. 너무 익숙한데 이분한테는 정말 생소한 풍경이지 않았을까요? 이사를 왔고 택시기사님들을 만나고 짐을 놔둬도 그래도 괜찮죠. 우리는 짐을 놔둬도 함부로 그렇게까지 가져가지 않는 문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다음은 내가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가게나 식당에서 본 신기한 것들에 대한 목록이다. 남자들이 발목 양말을 엄청 많이 신는다.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거의 없다. 치킨집에서 주문하면 나오는 닭들을 보건대 한국의 닭들은 난쟁이 종자인 게 틀림이 없다. 어떤 커플들은 같은 티셔츠나 같은 운동화 혹은 같은 모자를 착용한다. 데오드란트를 파는 곳이 드물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지도. 옥수수 맛 아이스크림과 솔잎 맛 음료수가 존재한다. 남자 회사원들에게 매일의 면도는 불문율이다. 여자 회사원들에게 힐은 암묵적 의무다. 아이들이 혼자 걸어서 학교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모습들을 그 TV로 보는 듯한 영상으로 보는 듯한. 또 재밌었던 게 한국어로 배우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다. 간단한 문장이다. 추위가 싫다. 추위가 싫다. 추위가 싫다. 너무 공감돼. 지금 하는 말이야. 제가 매일 하는 말. 추운 거 너무 싫다고. 그리고 또 좀 공감이 됐던 게 한참 전쟁이 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막 계속 떠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주변의 외국인들, 그 친구분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괜찮냐? 막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 같이 사는 여자분에게 막 이렇게 수정이라는 분인데 수정이 분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괜찮냐고 막. 그래서 뭐 BBC는 김정은이 12조로 한 말을 인용하며 겨우 30 남짓한 북한 지도자가 미국을 향해 큰 소리치며 친형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했다. 기사에는 김씨 왕국의 세 번째 지도자가 양옆에 장군들을 두고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이 있었다.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기분이 되었다. 아내에게 혹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물이라도 사재기에서 창고에 쌓아둬야 하는 건 아닌지 핵폭탄이 터지면 기형아를 낳게 되는 건 아닌지 물었다.
아내는 둔눈둥만둥했다.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잔인한 대부업자에 관한 만화를 읽는 중이었다. 한 권을 다 읽자 그제야 내 질문을 한마디 대답으로 일축했다. 매년 3월만 되면 전쟁 난다 카더라 라는 글이에요. 그 수정이라는 아내분이 부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3월만 되면 전쟁 난다고 카더라 라는 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일본 출장 갔을 때 일본인들이 괜찮냐 막 한창 그때 막 미사일인가 뭐지 아무튼 뭘 쏘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괜찮냐 한국은 괜찮냐 큰일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서 뭐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가 나와서 일본에 약간 KTX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신칸센이라고. 그 신칸센이 멈췄어요. 전쟁이 난다고 막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사실 조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건 사실이다. 거기에 경각심을 자꾸 잃어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난 너희들이 신칸센 멈춘 게 더 신기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모습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문구가 4월살이 6개월 차 여전히 궁금한 것들과 여전히 어리벙벙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목록 그 두 번째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비타민과 수액이 있음. 보통 이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잠. 이들 중 많은 수가 가운데 푹신한 구멍이 있는 토막잠 베개를 들고 다님. 딱딱한 책상에서 편하게 엎드려 잘 수 있게 고안된 것임. 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비디오 게임 배틀만 내내 보여주는 텔레비전 채널이 있음. 붉은색 지갑이 다른 색 지갑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림. 위험한 범죄자거나 한국에 완전한 대머리는 없으며 머리숱을 거의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발을 쓰고 다님. 당구공처럼 매끈한 민머리는 위험한 범죄자거나 아픈 사람임. 근데 요즘엔 패션으로도 하시는데 맞죠.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뭐 유쾌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내용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쉽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우리나라의 약간 이런 거는 좀 창피한 모습이기도 하지 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공간, 좋은 시간 그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나는 그 순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재미있게 내가 살아간 이 공간을 재미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한국에 삽니다. 안드레스 솔라노의 한국에 삽니다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맞이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원데이 클래스가 열려요. 12월 21일과 22일에 센터피스, 테이블 장식이죠. 센터피스를 만들고 그리고 오너먼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볼이에요. 그 볼 큰 사이즈, 주먹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를 아크릴 물감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21일, 22일 주간에는 안나영 작가님, 동네 예술가죠. 안나영 작가님의 작품들도 많이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